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는데요. 콜라에 빨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빨대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뚜껑을 주더라고요. 또 맥 딜리버리에 친환경 전기 바이크로 연간 87,000그루의 식수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기업에서 환경을 위해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캔크러쉬 챌린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맥주 많이 드시나요? 맥주 드신 후에 캔은 어떻게 해서 버리나요? 저는 지금까지 물로 세척만 해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캔을 버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캔크러쉬 챌린지는 알루미늄 캔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캔을 밟거나 찌그러뜨리는 영상이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국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입니다. 캔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밟거나 구부려서 버리는 것이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노벨리스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에서 알루미늄 캔이 수거되어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 미만으로 알루미늄 캔 수거율 80%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빈 캔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찌그러뜨려서 빈 공간을 최대한 줄여 분리 배출을 하면 알루미늄 캔이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재활용할 경우 천연 자원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5%만으로도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어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95%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또 알루미늄은 무한대로 재활용이 가능해서 일회용 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 하나를 재활용해서 절약한 에너지로 3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켤 수 있을 만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청정의 대명사 같은 북극에 내린 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4월 스페인 남부 무르시아 해변에 떠밀려온 향골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무려 29kg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플라스틱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물병을 많이 사용하는 생수업계가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알루미늄 캔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바로 캔 하나를 생산할 때 플라스틱 물병 2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배출하기 때문인데요. 주요 생수 관련 기업별이 플라스틱 대체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카콜라는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 재활용 제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 네슬레에서는 회수 가능한 용기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선희의 여우비 들으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2000년, 응답하라 2020. 여보세요? 제 말 들리십니까? 누구세요? 놀라셨겠지만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저는 2000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년 동안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요? 오늘은 착한 포장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2000년도와는 다르게 지금은 배달 서비스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에는 치킨, 짜장면뿐만 아니라 스테이크, 쌀국수, 커피까지 배달이 되는데요. 정말 세상이 편해졌죠. 하지만 편해졌다고 다 좋아할 건 아니더라고요. 택배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누적 국내 택배 물동량은 16억 770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억 4,200만 개보다 무려 19.8% 급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배달 음식 수요도 급증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에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올해 누적 약 8조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배달 음식 이용 건수가 많아질수록 포장용기인 플라스틱과 비닐, 종이, 발포수지 등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 매우 걱정이 되는데요. 코로나 국내 확산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택배량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2월부터 급격하게 물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쓰고 있는데요. 신세계 푸드에서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개발했습니다. 이 아이스팩은 비목재 펄프인 사탕수수 펄프, 100%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인 생분해 필름을 적용해서 만들었대요. 시중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아이스팩은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서 땅속에서 분해가 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리지만 신세계 푸드가 개발한 친환경 아이스팩은 땅속에서 자연 분해되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아이스팩 속 충진제인 SFP를 물로 대체해서 10년간 사용했던 충진제 폐기물 약 1,100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은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재활용이 되는 보냉백 포켓프레쉬 에코를 사용하는데요. 고객이 식품을 보냉백에서 꺼낸 뒤에 문 앞에 다시 내놓으면 쿠팡이 다음 주문 때 회수하고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상품도 85%의 상품을 박스리스 형태로 골판지 상자 없이 배송해서 폐기물을 줄이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 이번엔 아껴보고 나눠보고 받아보고 다시 보고 안아봤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비포 더 플러드 소개해 드릴게요. 아카데미 수상 감독 피셔 스티븐스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자이자 환경운동가 UN 평화대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비포 더 플러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활동을 조망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는 계속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자세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디카프리오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오대륙과 북극을 직접 오가며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지역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포 더 플러드는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데요. 저는 그래서인지 다큐멘터리라서 더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또 채식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환경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저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었는데요. 시간 나시면 비포 더 플러드 영화 보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엑소의 지나갈 테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킹크러쉬 챌린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상에는 환경을 돕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벌써 그 중에서 10가지를 알게 되었네요.
그린타임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저희가 이때까지 소개해드렸던 환경 운동들을 최대한 실천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린타임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음이데아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혜진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구를 살리는 시간 그린타임의 DJ 유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